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동성 간의 궁합은 어떤 것이 좋을까입니다. 우리가 그냥 궁합 그러면 보통 남녀 간의 궁합을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이제 동성 간에서도 이제 친구끼리 또 누가 더 잘 맞고 누가 더 잘 안 맞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같은 직장 안에서도 뭐 부하 직원 또는 직장 상사 하고도 잘 맞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주 팔자는요, 여러분들이 유전자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유전자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나와 다름을 느낄 것이고, 나와 다름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어떤 매력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조후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조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오행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십성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후적인 거는요, 추운 명식, 우리가 수기운이 많다고 무조건 추운 명식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태어난 계절이 추운 계절이다. 뭐 이를테면은 뭐 자월, 추월, 그리고 인월 같은 때이다. 그럼 내가 추운 계절에 태어났죠? 이때 시간까지도 추운 시간이라면은 조금 더 가중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따뜻한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과 더 잘 맞습니다. 그럼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형태는요, 나는 춥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적이죠. 음적이고 좀 생각이 많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양적이에요. 양적이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랑 가장 친한 친구를 봤더니 내가 자월생인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축월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둘 다 추운 계절이니까 서로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그럴 땐 대운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대운을 확인해 보시면요, 한 사람은 여전히 추운 뭐 가을이나 겨울 대운인데요, 다른 분은 이제 봄이나 여름 대운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계절, 월지만 보고 이 조우상으로 춥다 덥다만 판단하지 마시고 대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기운이 들어왔다, 이것까지 확인해 보시면은 더욱더 명확해지겠죠. 자, 반대로 대단히 뜨거운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뭐 오, 미 또는 신월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 네, 이분들인데 만약에 사주 원국이 가뜩이나 뜨거운 계절인데 화기운이 많다, 목화기운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요, 본능적으로 추운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그렇잖아요. 나는 대단히 양적인데 상대방도 대단히 양적이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네, 추운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뭐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요, 둘 다 이제 대단히 수동적이거나 둘 다 너무 능동적이어가지고 서로 부딪히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운 계절, 그리고 이제 수기운이 좀 많으신 분들하고 만나시게 되겠죠. 이도 역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도 대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오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름생이다, 그런데 나랑 너무 잘 맞는다, 그럼 대운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 겨울 대운을 가고 있는데 이분은 뭐 반대되는 뭐 여름 대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조우적으로는 뭐 봄이나 가을을 따지기보다는 춥고 덥고, 즉 겨울이나 여름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이제 오행적으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오행적으로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신금일간이 있고요, 뭐 미토가 있고 묘목이 있고
해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을목을 이렇게 놔볼까요? 그리고 여기 그래도 유금 하나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그 여기 을목.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 그냥 정화 이렇게 놔볼게요. 자, 이렇게 명식을 보시면요, 해묘미가 여기 성립하고 있죠. 그리고 나무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행적으로 봤을 때 나무의 오행이 대단히 강하게 되겠죠. 나무의 오행이 대단히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친구로서든 또는 직장에서 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요, 반대로 내가 지금 금기운이 좀 빈약하잖아요. 그러면 금의 오행이 강한 분들하고 좀 잘 맞게 됩니다. 또는 월지가 금인 분들도 금의 오행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월지는 그 사주의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오행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은 내 사주 원국에서 어떤 오행이 조금 약하고 어떤 오행이 좀 더 강하고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오행의 분들하고 조금 궁합은 잘 맞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운에서 변화가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아, 괜히 지웠네요. 다시 그 명식 다시 써볼게요. 신미 묘, 해, 을, 정, 유, 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목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목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이분이 만약에 대운이 목대운이다. 그러면 목기운이 더 강해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 신금은 대단히 괴로울 거란 말입니다. 네, 뭐 사회적으로 대단히 괴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오행적으로 봤을 때 짓눌리게 되죠. 그러면은 궁합이 맞는 분도요, 완전히 금으로 점철되어 계신 분을 이렇게 만나시게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 신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목기운은 또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쪽 명식은 목기운이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고 금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이쪽은 목기운이 너무 많고 금기운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 대운이 만약에 목대운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명식만 있지는 않겠죠. 이를테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 오, 또는 뭐 무, 오, 그냥 이렇게만 예시를 들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들 명식하고 똑같아지게 되면은 뭐 이분들께서는 아직 사주 명리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아시는 건 아닌데 단편적으로 판단하시고 나 그럼 이 친구랑 안 맞나 보다, 배신자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글자만, 팔자 중에 네 글자만 쓰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만약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병호대운이 왔다고 해볼게요. 자, 병호대운이 오게 되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강한 사람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요, 잘 보세요. 화생토를 하니까 토의 힘이 잔뜩 집중이 돼 있죠. 화생토. 그러면 오히려 금기운이 강한 분들하고 또 인연이 생기고 또 이분들하고 더 잘 지내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즉, 오행을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 대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서 내가 이번 대운에서는 수가 들어왔으니까 뭐 이것도 이제 예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어떤 분 명식이 병오, 정사, 병오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분이 수대운이 들어왔다고 그럼 수가 충족됐으니까 이제 다른 어떤 거를 찾아 나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 명식은 너무나 열기운이 강하죠. 그러면 수대운이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수기운이 강한 분을 만나시게 되세요. 임자, 뭐 개해 이런 식으로 임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수대운이 아니라 다른 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차이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수대운이 되잖아요. 그럼 수가 조금 가미가 되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죠. 그럼 이제 이 가운데 뭐 이렇게 금 같은 게 이렇게 섞여요. 네, 다른 기운들이. 네, 이렇게 섞입니다. 다른 기운들이 이렇게 섞이고요. 만약에 이분이 화대운으로 간다. 그러면 이분은 진짜 전부 다 수로 이렇게 막 전부 다 휩싸이신 분을 만나실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복합적으로 연산하고 계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십성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십성적으로 내가 식상이 강하다. 그럼 식상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말을 잘한다, 표현을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인성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친한 친구 이런 분들 보면은 나도 식상이 강한데 친구도 식상이 강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요, 십성적인 것보다 오행적인 부분이 조금 더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십성적인 부분도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즉, 나한테 조금 부족한 십성,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하고 조금 더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운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더욱 좋겠죠. 내가 대운에서 인성이 조금 들어왔다.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식상이 강한데 관성도 약하고 인성도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운에서 인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식상이 강했을 때는 인성이 강한 사람들하고 인연이 닿았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인성이 들어왔으니까요, 관성이 강한 사람들하고 만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윗사람 그리고 아랫사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윗사람은 네, 윗사람은 월주입니다. 월주가 이제 윗사람이고요.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본사 또는 내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윗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시주가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명식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월주 구간이 내 명식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윗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시주가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아랫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주 원국이 이랬다고 평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윗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평생 윗사람 복이 없어야 되게요. 대운에 따라서 이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최대의 변수는 대운입니다. 대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나 많이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대단히 많이 쏠려 있는 명식이라면은 대운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뭔가 알록달록 오행이 골고루 있는 명식들 같은 경우에는 대운에서 금이 들어왔다? 그럼 나는 이제 목을 찾겠구나. 대운에서 수가 들어왔다? 나는 그러면 화를 찾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우적인 면, 뜨거운 명식, 그리고 차가운 명식. 뜨거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명식을 찾는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월지가 차가워야 차가운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보세요. 수 전부 다 수기운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 그리고 이제 5월생이에요. 이것도 수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수.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차가운 명식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명리는 자연학이잖아요. 여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차갑냐고요. 여름 안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잘못 판단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 써볼게요. 인, 술, 오. 병인일주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선생님, 제 명식은 너무 뜨거워서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술월이면요, 10월이에요. 10월에 여러분들 너무 뜨거워서 막 땀 흘리나요? 그건 아니죠. 선선한 가운데 양기가 많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뜨거운 명식은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 뭐 미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요, 뜨거운 명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계절이 술월이니까요. 인호술이 돼 있다라는 거는요, 양기가 많다라는 거지 뜨겁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우를 통해서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우를 통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행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거는요, 내가 부족한 오행.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내가 부족한 오행.
근데 내가 부족한 오행이 들어와서 내 명식에서 대단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럼 또 신기하게 그 오행을 가진 사람을 찾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병, 자. 이제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대단히 추운 명식이 됐죠.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금기운이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금기운이 없다고 금기운이 강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명식에 금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금생수하면서 병화가 더욱 힘들어지겠죠. 수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러면은 금기운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목기운이 있는 사람이나 화기운이 있는 사람을 만나시겠죠. 왜? 목이 들어오면 목생활을 하고요. 화기운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열기운이 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명식이 있는데 대운에서 목기운이 들어온다. 그럼 목은 보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화기운이 강한 분들하고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아주 단순한 명식이 아니고서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식이 좀 한쪽으로 쏠린 분들이 연산하기가 조금 편하시겠죠. 그리고 십성적으로도 내가 부족한 십성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조금 더 잘 맞더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든지 예외가 있고요. 특히 사주 명리는 변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금밖에 이렇게 없으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은 이분은 누구와 궁합이 잘 맞겠습니까? 네. 이거 하트를 그리려고 한 건데, 네. 목이 많은 분하고 궁합이 잘 맞겠죠? 이렇게 목,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서로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도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한쪽으로 오행이 편중되어 있는 명식들이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싸우고 또 끌리는 거는 대운 그리고 세운에 따라서 조정이 막 되니까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들은 생각인데 이제 제목 보고 어떤 동성 연애에 관련된 건지 알고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은 되세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다 추가해야 될 디테일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명식 그리고 친구분들 명식 보시면서 이 친구랑 나는 왜 맞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달라도 친구지만 너무 비슷해도 친구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나랑 흡사한 기운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 친한 관계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상으로 보면은 이 좀 위험한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배울 거는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비슷한 유전자끼리 만났으니까요. 물론 디테일이 다르니까 배울 거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배울 게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조우적인 부분, 오행적인 부분, 그리고 십성적인 부분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나와 흡사한 명식, 끼리끼리 어울린다, 비슷하니까 어울린다 이렇게도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글자와 글자끼리 서로 대조해 가면서 뭐 사람끼리의 궁합을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 8글자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어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